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바로 단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재무비율 분석이다.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걸 단일이라고 합니다. 분자나 분모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안전하냐? 1년 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를 분모에 두고 유동자산을 넣느냐 당좌자산을 넣느냐에 따라 우리가 쭉 했고, 또 활동성 분석은 얼마나 활발하게 장사를 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을 분자에 넣죠. 그리고 밑에 뭐를 넣느냐에 따라 만약 자산 놓으면 자산 회전율 또는 자본 회전율, 여러 가지 평균 재고를 놓으면 상품의 평균 재고를 넣으면 바로 상품의 회전율이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왔죠. 전부 다 왜 되느냐? 바로 분모와 분자가 하나일 때를 우리는 단일 재무 비율 분석이다. 그리고 앞에 단위를 생각했다면 오늘은 종합이다. 이 종합이 들어갈 때 2개 이상이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모와 분자가 하나일 때는 단위였다면 곱하기. 이렇게 돼서 어떤 결론을 갖다 유도한다. 이게 뭐가 되죠? 종합적 비율 분석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얘기가 되고, 이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ROI. ROI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Return on Invest.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봤을 때 이익이 나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인컴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바로 ROI의 가장 중요한 건 Return on 바로 인컴이라는 얘기 되는데, 인컴은 바로 수입을 갖다 얘기하는 중요한 이야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ROI 그럴 때 ROI는 바로 얼마만큼 투자한 데 대하여 돈이 들어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ROI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총자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총자본 뭐가 되느냐 그러면 총자본 순이익률이다. 이런 말을 갖다 올렸습니다. 바로 총자본 순이익률이다 하는 말을 순이익 그런 말에서 바로 ROI 할 때 인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요건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매출이익률과 그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 자, 요 두 가지를 갖다 곱하면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요 단위 총자본 순이익 비율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살펴볼까요? 매출 이익률이다. 그럴 때 이익률은 여러분 잘 알지만 순이익을 분자에 항상 넣는다. 그러면 기억하죠? 순이익을 놓아라. 매출이니까 여기에 매출을 넣으면 매출 뭐가 됩니까? 이익률이 되지. 물론 곱하기 100인데 양쪽 곱하기를 생략하면 100을 생략하면 되니까 곱하기. 회전율이다. 그럴 때 회전율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매출을 나타내지. 매출액. 여기도 매출액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가지 상관성이 있구나. 하나 이게 총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산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자산이다. 이 자산 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느냐 매출 이익률을 얘기했고 총자산 회전율을 얘기했다면 여기 뭐가 여러분 잘 알지만 매출액과 매출액이 약분이 돼버린단 말이야. 약분이 돼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그럼 남는 거는 뭐만 남죠? 그렇죠. 분자의 총자산이 남지. 분자의 총자산이 남죠. 분모에 뭐가 남느냐? 순이익이 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이 두 개의 부분.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익률과 그리고 뭐가 되느냐? 자산의 회전율을 둘 곱하면 바로 총자본 순이익률이 나온다는 하나의 수식을 갖다 여러분 암기하고 요거 약분해서 요래되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이야기는 선생님 여기 자본인데 왜 여기 자산이 나왔죠?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 거의 태반이 어디에 됩니까? 순이익, 이익률 그럼 순이익이고 매출일 땐 매출액을, 회전율 할 땐 매출액을 분자에 놓고 총자산이니까 총자산 다 그대로 오는데 왜 여기 말이 자본인데 왜 여기 자산이냐?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하면 질문을 하는 걸 통례로 우리가 하고 있더라 이거죠. 너무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하여 고민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요겁니다. 바로 우리가 BS 모델을 갖다 우리가 딱 나눴을 때 여기가 자산이야, 여기가 부채야, 여기가 자본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L이 제로라면, if 가정을 하는 거죠. L이 제로라면 뭐와 뭐는 A, C는 어디 되느냐?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회계에서나 재무에서는 자산은 자본이란 말을 자산, 자본 이게 왜 들었냐 같은 개념으로 뭐 L이 제로라면 이게 제로면 A 꼴 C야. 그래서 자산과 자본이 항상 같은 말로 많이 쓰여진다. 여기 자산, 자본 굉장히 혼란 빠진데 이 자산은 L이 제로라면 자산과 자본은 같다. 이게 0이라면 A 꼴 C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뭐가 되느냐 만약 L이 제로라면 if L이 제로라면 A와 C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이라는 말과 자산이라는 말을 항상 어디에 되느냐 같이 쓴다. 이것만 여러분이 알면 두 개고 수익이 나와야 되고 순이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 이익률, 자산 회전율, 요거 한 매출 약분돼 버리고 순이익 요거 나오니까 바로 우리가 말했던 요 수식이 나오고 이거 왜 자본이 아니냐? 왜 자산이 꼴 자본이라는 개념 L이 제로라면 같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하면 ROI는 두 계곱입니다. 두 계곱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쭉 보는데 바로 자산의 회전율과 매출 순이익률을 갖다가 얘들은 양면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얼마만큼 이익을 내고 얼마만큼 활발하게 하느냐 하는 두 가지 동시를 본다 이거죠. 이 경영자나 바로 종업원의 업적 평가 얼마나 활발하게 그래서 이익을 어느 정도 내느냐 이익률 그 다음에 회전율은 활동성 이건 바로 우리가 인행정이 얘기하면 수익성이죠. 이거 수익성.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활동성이란 말이에요. 활동성. 이 두 가지를 곱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총자본 이익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수익이나 활동성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종업원이나 CEO의 평가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지표가 되죠. 그리고 또 어느 기업이 어느 파트가 장사를 잘했느냐 그럴 때 바로 기업의 목표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모든 하나하나에 의해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분리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이를 전부 다 모으면 회사 전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SBU가 모이면 전체가 되듯이 바로 여기도 이런 회사의 분야마다 이 총자본 이 순이익률이 어떠냐 A 파트는 어떻고 B 파트는 어떻고 C 파트는 어떠냐를 분리해서 따져줌으로 해서 그 파트장이나 종업원들의 뭐가 됩니까 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한 평가를 냉정히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점은 단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자 투자 수익률이 정대가 기업의 유일한 목표일 수는 없다. 단지 뭐가 되느냐 이익 많이 높이는 데만 역점을 둘 수는 없다. 왜? 기업은 사회적 이미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질적인 부위와 양적인 부위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되니까 여기는 너무 투자 수익률만 따진다면 양적인 숫자만 가지고 논하면 아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ROI 회계 처리에 영향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받는다. 회계 처리 방법이 뭐냐? 파이포냐? 라이포냐? 정액이냐? 정률이냐? 여기에 따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ROI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계를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인 자본에 대한 사용에 의하여 레버리지가 증가되는 투자 수익을 갖다 정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아주 획기적인 레버리지라는 말은 바로 지렛대란 얘기가 되죠. 이런 투자 수익률을 갖다 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은 ROI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힌 총 자본만을 고려한다. 그래서 레버리지의 효과나 위험을 갖다가 파악할 수가 없다. 그냥 단순히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둘을 다는 게 총자본이란 말이야. 자기 자본, 타인 자본 합한 게 총자본인데 이 총자본에 대한 뭐가 되느냐 내용만 고려했지. 예를 들어 레버리지, 남의 돈을 빌려와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나 이런 거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문제점이다. 뭐 요 정도 알고 최소한 요거는 여러분 기억하고 시험 보러 가라. 그리고 이게 왜 자본인데 자산이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ROE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비교적 우리가 ROE다 이럴 때 E는 뭐가 되죠? Equity. 바로 자본이라는 얘기가 되죠. ROE의 E는 바로 Equity.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자본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ROE의 E. 아까는 인컴에 역점을 뒀다면 여기는 바로 Equity.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자기에 대한 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순이익률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return on equity 바로 자본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이를 갖다 생각하며 바로 자본이라는 말을 갖다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하는 equity. 자 여러분들 요걸 갖다 우리가 생각하며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까는 두 개의 곱이라면 RY가 두 개라면 RE는 세 개의 곱으로 연결된다. 세 개여야 된다. 그러면 곱하기 식으로 나타난 거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세 개가 어떤 거냐 그런데 예를 들어 매출 순이익률. 매출 순이익률. 자, 매출 순이익률이 나옵니다. 순이익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이 나오죠. 다음에 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레버리지 승수. 레버리지 승수는 바로 쉽게 얘기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레버리지가 부채를 얘기하죠. 바로 일종의 자기 자본이 얼마만큼 총자본에 영향을 주느냐. 한번 요걸 갖다 나타내는데 요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근데 여기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매출 순이익률이다. 순이익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는 순이익분의 뭐가 되느냐? 매출액이 되겠지. 매출액이 되겠지. 그럼 여기 매출 이익률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자산 회전율이니까 회전율은 항상 매출액을 갖다 분자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 자산이니까 자산을 놓아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산을 놓아라. 이제 아까는 자산과 뭐는 같다 그랬죠? 자본은 같다 그런 말을 우리가 썼죠. 총자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이래 되죠. 그럼 레버리지 성수는 자기 자본분에 바로 총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한 총 자본이 얼마냐? 총 자본이 얼마냐? 이렇게 모을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자산과 아까 얘기하던 총 자본은 같다. 왜? 아까 제가 봤을 때 if 만약에 L이 제로라면 A equal C라는 얘기를 놓으면 자산 자본이라는 말을 썼죠. 자, 이걸 여러분 알아두면 여기서 이제 매출액은 약분돼버려. 그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총자본 약분돼버려. 남는 거는 뭐가 되죠? 자기 자본, 이퀴티죠. 바로 순이익. 이게 바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다 하는 말이 나오지. 자기 자본 순이익률 ROE가 되는데 이퀴티는 바로 자본을 얘기하고 자기 자본에 대하여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얼마냐?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다. 이걸 갖다 우리가 제일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세 개의 곱. 뭐와 뭐를? 그렇죠. 매출 순이익. 순이익을 분자해 놓고 매출액을 분모해.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을 분자해 놓고 자산 또는 자본을. 그리고 여러분 레버리지 성수는 자기 자본분의 총자본이 몇 배냐? 이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매출액 약분, 총자본 약분,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만 남기 때문에 바로 이게 ROE의 내용입니다. 하는 이야기로 세 개 곱, 두 개 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해주면 바로 앞으로는 비율 분석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결말을 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비율의 분석에서 단일 비율 분석은 뭐가 됩니까? 하나의 비율만 가지고서 분자 분모가 하나인 걸 얘기하는데 ROI는 두 개, ROE는 세 개 곱의 관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두고 이런 걸 종합적 비율 분석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며 ROI와 ROE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책에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노트를 잘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노트입니다. 얼마나 노트 정리를 잘 해놨느냐 이게 바로 승부수를 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책을 읽으며 자기 공부량을 넓혀준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드리며 여러분 공부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